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이사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직 당국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신규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7개국 이사국 가운데 18개국을 새로 뽑는 비공개 투표에서 미국은 유엔의 193개 회원국 중 168개국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168. The following 18 states have thus been elected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a 3-year term of office beginning on 1st January 2022. 미국이 3년 만에 다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가장 높은 인권 수준을 지키고 전 세계의 불의와 압제에 맞서는 인권이사회 업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사회는 잔악행위를 기록해 인권 유린을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인권이사회 선출을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중심은 인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Secretary Blinken have p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essential cornerstones of peace and stability,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국무부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미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재가입을 환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having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ith full American participation involved in discussing these issues is likely to increase the attention, the focus, the interest, the concern for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The United States has in the past made statements at the Human Rights Council abou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ather detailed statements. It has always supported that North Korea invite in the UN Rapporteur on Human Right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at the North Korea engage in discussion. So this will be part of what the United States does. 킹 전 특사와 코엔 전 차관보는 미국 혼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큰 무게감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임을 재확인하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를 포함해 외교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이런 목표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고 북한의 응답과 접촉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다만 이런 상태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과 활발한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며 이는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 동맹들과 논의하는 집단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14일 제1한인 북송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 5명은 북한 정권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에서 고통받은 삶을 변론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과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4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첫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 일본에서 처음 열린 겁니다. 원고 중 한 명으로 1960년 홀로 북성선에 올라 북한에서 43년을 살았던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재판 뒤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5명 모두 변론을 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꼭 감개무량합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두가 변론할 때 눈물을 흘렸으세요. 정말 3년이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갔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서 일본으로 오셨어요. 예상대로 피고인 북한 정부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후쿠다 겐지 변호사와 피해자들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에 승소해도 손해배상 요구액 1인당 1억엔 미화 90만 달러를 받는 걸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재판을 통해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도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성 피해자 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 북성선을 타고 간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과 그 배우자들 그리고 그 2세, 3세까지 일본만이라도 좋으니까 자유왕래로 시켜달라는 거. 두 번째 요구는 내가 살아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손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에서 84년까지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을 믿고 일본 적십자사의 지원 속에 북한으로 이주한 제1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이며 이 가운데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적극 지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도이 카나이 일본 담당 국장은 성명에서 피해자들이 변론에서 북한이 지상낙원이 아닌 지옥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북송 피해자와 가족의 일본 복귀를 즉각 허용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변론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내년 3월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은 영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전역한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14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런 위협은 여러 측면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도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스스로를 동북아시아 불안정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북한의 행동은 실제로 한국과 일본,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 영내 다른 국가들도 놀라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기 위해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기아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 세계 116개의 나라 가운데 18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의 인도주의 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는 14일 공동 발표한 2021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아 수준이 100점 만점에 25.2점으로 라오스와 네팔, 이라크, 케냐 등 31개 나라와 함께 5단계 중 3단계 심각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는 전체 주민의 42.4%로 전체 조사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았고 5세 이하 어린이의 발육 부진은 5명 가운데 1명 수준인 19.1%, 저체중 아동 비율과 5세 이하 사망률은 각각 2.5%와 1.7%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분쟁, 기후변화가 기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와 관련 국제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굶주림 줄이기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